평생 단 한 번도 크고 작은 경품에 당첨된 적이 없다면 운을 탓할 게 아니라 경품 사기를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경품 추첨 사기가 있었다는데 도대체 어떤 수법을 쓴 겁니까? 일단 지금 나오는 마트가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역시 유명하니까 가장 많이 언급은 됐고요. 이 밖에 이제 마트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경품을 할 때 그 마트에서 하지만 마트가 주관사는 아닙니다. 이제 대부분이 보험사들이 많이 하고요. 네. 그 보험사들은 또 대행사라는 곳을 씁니다. 네. 그 대행사가 중간에서 뭐 저 표도 만들어주고 추첨하는 과정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경품 대행 업체하고 마트의 뭐 중간 관리자급이랑 둘이 이제 작당을 하고선 1등 가는 업체들을 고의로 이제 친척이나 뭐 친지들의 번호를 써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것들을 나오는 것처럼 지인 가족들에게 거의 이번에 보면 1등 당첨자만 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빼돌리게 되는 그런 수법입니다. 예, 보시면 경품 1등 당첨자 바꿔치기의 수법을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지인이나 가족 등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지금 뭐 전 이마트 이모 과장 같은 경우엔 7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직접 자기가 챙겼다라고 하는데 바로 저 자동차 3대를 갖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연루되는 정황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 뭐 대형마트 차원에서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개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책임은 좀 회사가 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나오는 논란인데요. 지금도요. 그 직원의 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직원이 연루되냐면은 경품 대행 업체가 1위를 뽑을 때 그 옆에서 그 직원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직원이 연루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도 차 세대도 주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이제 회사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그런 그렇죠. 네, 얼마나 이런 경품 사기가 계속 이어졌는지 한번 저희가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네, 지난해 홈플러스 굉장히 떠들썩했죠. 네. 수법은 뭐 비슷합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에 이어서 계속 뭐 수입차나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걸고 있지만 사실 온전하게 실제 당첨자에게 돌아간 적은 거의 없었죠. 네. 그리고 자동차 이번에 같은 이마트 같은 경우 자동차 40대 중에 26대를 지인, 친척, 예. 그리고 담당자. 직원들에게, 예, 담당 예. 직원에게 빼돌렸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경품 한번 내보려고 굉장히 뭐 문항도 많잖아요. 네. 저게 지금 사실은 제가 저 무렵에 그 사건 상담을 하다가 비슷한 거를 좀 들었었어요. 근데 변호사는 저 수도사랑 마찬가지로 그 상담 때 알게 된 거를 외부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게 목적이 뭐냐면 기본은 개인정보예요. 그렇죠. 네. 개인정보를 건당 500원, 50원씩 이렇게 팔아요. 그게 이제 저 사람들의 목적은 개인정보를 팔려는 건데 대형마트 가면 뭐 큰 차 이렇게 막 빙빙 돌아가면서 경품 의무화라 그러면 밑에 조그맣게 개인정보 제공하는 거에 동의한다. 그게 체크를 안 하면은 이게 응모를 못 하게 돼 있는 네.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저게. 근데 제가 한번 저런 거 있어서 그러면 이거 당첨자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언제 발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등이 정말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응모하라고 한 직원이 믿으셔야죠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모든 거를 의심하고 보는 게 정답이었는데 이거 참 굉장히 씁쓸한데 결국은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저런데 응모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나한테 자꾸 뭐 스팸 메일 같은 게 온다 그러면 내 정보가 저렇게 팔렸구나라고 의심하는 게 그게 맞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바꿔치기를 한 거고요. 경품을 실제 다른 데 돌린 거고 예. 롯데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지 않으면 확인 전화를 하지 않으면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 사이트에 당첨자가 올라가 있는데 제가 당첨이 됐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연락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첨자 대부분이 뭐 경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자, 홈플러스 지금 사기는 사실 꽤 됐어요. 첫 공판이 지금 24일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판결은 어떻게 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선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빼돌린 게 배임죄에 해당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개인정보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법적으로는 사기라고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속인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거는 실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법원에서 첫 케이스니까 아마 좀 엄중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박사님, 만약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대부분 거의 100% 집단소송 가는 거 아닙니까? 아유, 100% 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다가 고속도로 상에 있는 아울렛몰에서 네.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유명 브랜드 샵에서
판매했던 제품이 짝퉁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조그마한 실오락이라도 하나 터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비자를 기만한 사건이었다 그러면 집으로 날아옵니다. 왜냐하면 크레딧 카드나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줬기 때문에 네. 저한테 날아와서 이런 사건으로 해서 지금 집단 소송하려고 하니 동의하십니까라고 하는 편지까지 날아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방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내용도 그렇고 이 내용도 그렇고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우리 아니면 너희들이 갈 데가 어딨냐라고 소비자들을 아주 우습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후폭풍에 대한 문제, 이거는 또 처벌에 대한 문제, 또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례 좀 보면요. 홈플러스가 걸린 게 2,400만 건짜리입니다. 네. 금액으로는 230억짜리인데 소송이 아직도 이제 진행되고 네. 있어서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저 경품 사기, 그러니까 저 BMW 저 빼돌렸던 저거는 대행사하고 개인 차원으로는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네. 당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네.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그 2,400만 건에 대한 소송이 또 나뉘고 있고, 그러니까 요번 이마트 롯데마트도 이 차 경품 빼돌린 거 하나, 개인정보 유출 하나 이렇게 두 갈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개인정보 유출의 처벌 또 집단 소송 이렇게 향후 문제들이 쭉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